아이패드 OS 26이 공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타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일 사용해봤고 그동안 느낀 점들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히 새로 생긴 기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니 어땠는지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멀티태스킹입니다. 기존에는 스플릿 뷰를 통해서 한 화면에 2개 이상의 창을 띄울 수는 있었지만 레이아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창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능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동안 써보니까 모든 앱의 창 크기를 100% 자유롭게 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크기까지 줄일 수가 있지만 유튜브 뮤직은 이 앨범 아트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가장 작게 줄일 수 있는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앱 왼쪽 위에 보면 맥에서 익숙하게 보이던 신호등 표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닫기, 최소화, 최대화인데요. 이 신호등을 꼭 누르고 있으면 레이아웃을 정해서 창 크기를 정해진 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분할까지 가능하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앱마다 작아지는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깔끔하게 딱 맞게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을 끌어다가 위로 툭 던지면 전체 화면이 되고 좌우로 보내면 스플릿뷰처럼 절반씩 붙게 되는데 좌우 코너로 가져가도 4분할로 분할이 되진 않더라고요. 맥과 비교해보면 마우스로 앱을 끌고 가면 좌우 상단에 잘 붙고 어떤 종류의 앱이라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는데 이 점은 확실히 비교가 됐습니다. 당연히 아이패드한테 맥만큼의 편의성을 바라는 건 욕심이긴 하지만 만약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서 화면 비율에 대한 제한이 개선된다면 멀티태스킹의 효율성은 확실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분할을 했을 때 완전 핏하게 창이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또 다른 앱이 띄워져 있다면 그 부분이 창들 사이로 보이게 됩니다. 앱 사이가 완전히 붙어서 분할이 됐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럼 이번 OS 업데이트에서 멀티태스킹은 빛 좋은 개설구였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세로 분할입니다. 이게 왜 이제야 되는 건지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앱들을 세로로 배치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기능은 유튜브나 강의를 보면서 필기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좌우 스플릿으로 하긴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강의나 유튜브 영상은 좌우가 세로보다 더 긴 영상인데 이거를 좌우 스플릿으로 보게 되면 영상이 나오는 쪽 위아래에 검은 화면으로 죽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필기하는 것도 좌우로 좁고 위아래로 길어서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 앱이나 굿노트를 아래쪽에 분할시켜 놓고 유튜브나 강의 위쪽에다가 올리면 영상의 죽는 공간이 작아져서 몰입도도 더 올라가고 필기하는 부분도 좌우로 길어져서 쭉쭉 써나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경제 뉴스들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어두거나 아니면 최근 IT나 테크 트렌드를 보면서 유튜브 아이디어에 필요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창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지는 건 전보다 훨씬 만족스럽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 그런데 세로로 분할이 되는 건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OS의 파일 앱이 맥의 파인더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아이콘, 목록, 계층 보기 등 다양한 보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목록에선 윈도우처럼 열의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있다면 도개 추가하기를 통해서 좀 더 접근하기 수월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앱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 옮기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앱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파일 앱에 드래그해서 저장할 수 있고 음성 메모에 저장한 파일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태그나 이모티콘을 붙여서 커스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태그는 색깔별로 지정할 수 있고 이모티콘을 붙여서 꾸밀 수도 있어요. 폴더를 태그해 두면 파일 앱에서 색깔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폴더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메뉴바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앱을 실행하다가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메뉴바가 생기는데 이것도 맥에 있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파일 앱에선 폴더 생성, 폴더 이동 같은 메뉴가 보이고 사파리에선 북마크, 방문 기록 같은 메뉴가 보이죠. 다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다 보니까 메뉴바가 아니라 알림 센터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면 조금 보완되긴 하더라고요. 키보드를 연결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기존 동그란 형태에서 새로운 화살표 모양으로 보이는데 위로 갖다 대기만 하면 메뉴바가 바로 보여서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일 앱과 메뉴바가 새롭게 추가, 개선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중요한 파일들은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데요. 참고할 만한 뉴스거리가 있거나 좋은 게시글이 있으면 캡처했다가 파일 앱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상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도 백업하다 보니까 확실히 편하고, 카페 같은 데에 가서 블로그 포스팅을 쓸 때 바로바로 참고할 수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아이패드 활용성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OS 전반에 걸쳐 유리처럼 반투명하고 미래적인 리퀴드 글래스 테마가 적용이 됐고, 알림 센터를 내릴 때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진짜 유리 같은 디자인이 보이는데 정말 오랜만에 디테일에 대한 애플의 변태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글래스를 제대로 체험하고 싶다면 홈 화면에서 편집에 들어간 다음 사용자화에서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와이프를 할 때 앱 아이콘 뒤로 배경화면이 유리를 지나는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새로운 아이패드를 쓰는 느낌이어서 계속 설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아직 뭔가 최적화가 덜 된 건지 이런 특정 앱이 아예 하얗게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미니멀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앱인지 눈에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원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리퀴드 글래스가 처음엔 우와 싶지만 며칠만 지나도 금방 감흥이 떨어지고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폰의 경우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스와이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더 체감이 잘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패드 OS 26을 며칠 동안 써본 느낌을 총정리해보자면, 멀티태스킹은 아쉬운 점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 분명 좋아졌고요. 파일 앱이 개선된 것도 폴더 접근성에 있어서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글래스는 생각보다 체감이 덜 됐어요. 최근까지 아이패드는 고성능 칩을 넣어주면 뭐하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면서 그냥 화면만 큰 아이폰이라고 비판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서 정식 배포를 할 때 최적화만 조금 더 잘 된다면 큰 화면의 아이패드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아이패드로 무거운 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가볍게 쓰는 수준까지는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서 12.9인치나 13인치로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패드랑 맥이랑 뭐가 다른 거지? 그냥 아이패드 OS가 점점 더 발전되니까 터치가 되는 맥 OS 같기도 하고요. 물론 당연히 아이패드와 맥북이 서로를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태생부터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 컴퓨터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이패드 이런저런 기능을 넣어주면서 맥처럼 활용성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의 직관적인 특성들, 앱을 실행하면 바로 전체 화면을 열리면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에 집중할 수 있는 특징들, 이런 게 조금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뭐 넣어줘도 지랄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며칠 써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 건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건가 하면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식 배포가 되고 저도 아이패드 12.9인치로 업그레이드하고 더 활용해보면서 장기 사용기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